로스앤젤레스의 최고 스포츠 기자들은 10월 17일 아침 전술에 대한 질문을 안고 LAFC 훈련장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시 전체를 뒤흔들 하나의 이야기를 안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전술 도표나 다가올 더비 경기에 대한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3년 동안 이 라커룸을 묵묵히 청소해온 엠마라는 여성, 그리고 그녀를 눈물 짓게 만든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아침 클럽의 공식 기자회견장은 집중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집결했고 카메라는 준비되었으며 플래시 불빛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분석을 속삭이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모두가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을 기다리며 포메이션과 압박감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문적이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LA타임스의 한 베테랑 기자가 문득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한 장면, 각본에 없는 한 디테일을 포착했습니다. 방 저편 구석, 차가운 벽에 기댄 채 클럽의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청소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곳에 서서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자신의 거친 손등으로 황급히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통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흐느낌, 너무나도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이 마침내 터져버린 듯한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모두가 감독을 기다리는 동안 직업적 호기심과 인간적인 공감이 그 기자를 그녀에게로 이끌었습니다. 부인, 괜찮으고 오십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이후 전 세계가 엠마라는 이름으로 알게 될 그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고 퉁퉁 부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떨렸지만 진실된 미소였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너무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그저 13년 만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녀의 말은 새로운 감정이 북받쳐 오르며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치 그녀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듯한 호화롭고 아름다운 붉은 벨벳 선물 상자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엠마는 그녀의 이야기, 보이지 않는 사람의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클럽에서 정확히 13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녀는 고된 노동이나 피로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보다 더 쓰라린 현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엠마는 마치 이미 받아들인 진실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선수들, 감독들, 그들은 매일 우리를 지나칩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지만 우리를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빛나는 배경의 일부일 뿐입니다. 13년 동안 아무도 제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일이란 걸 아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그 침묵의 규칙이 깨졌습니다. 그녀는 손흥민이 훈련장에 처음 온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복도 바닥을 닦고 있었고 잠재의식에 깊이 박힌 습관처럼 새로운 스택에 길을 비켜주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비켜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젊은 선수가 멈춰 섰습니다. 멈춰 섰을 뿐만 아니라 그가 먼저 그녀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엠마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13년 만입니다. 선수가 제 이름을 물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마터면 대걸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새로운 사람의 일시적인 예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 운명의 아침, 손흥민은 고향인 한국에서 가져온 고급 건강 선물, 정관장 홍삼이 담긴 많은 상자들을 훈련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스타 선수들, 코칭 스태프, 고위 직원들이 모두 모여들었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엠마와 그녀의 동료 2명은 멀리서 그저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건 스타들의 중요한 사람들의 몫이지. 우리 것이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장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끄럽고 떠들썩한 순간의 한가운데 손흥민이 무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선물 상자 3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라커룸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진에게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구석에 있던 조용한 그림자들, 그들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엠마의 목소리는 그 순간을 회상하며 떨렸습니다. 그는 우리 쪽으로 걸어왔을 뿐만 아니라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엠마 여사님. 그가 제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제게 이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녀가 필사적으로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집을 항상 깨끗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상자에 달린 작은 카드를 보았습니다. 그가 직접 손으로 쓴 카드였습니다. 엠마 여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선생님, 이곳에서 13년을 일하면서 제가 선수에게서 받은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고작 청소부 한 명을 위해 그가 공들여 가져온 선물이었습니다. 마침내 체룬돌로 감독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을 때 LA 타임스 기자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축구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독님, 당신은 항상 강력한 팀 문화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당신의 가장 큰 스타가 13년차 청소 직원을 행복의 눈물로 울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끄럽던 기자회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설명을 기다리며 감독에게로 향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체룬돌로 감독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손흥민은 엠마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후방 지원 스태프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의료팀부터 세탁 담당자, 출입구를 지키는 보안 요원들까지 그는 시간을 내어 그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직접 파악했습니다. 감독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팀이란 경기장에 11명이나 급여 명단에 있는 이름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손흥민은 이 클럽 전체의 인격을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엠마와 홍삼 선물 이야기는 즉시 언론을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며 모든 스포츠 뉴스를 압도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가십이 아니었고 메인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ESPN은 손흥민의 행동, 13년차 청소 직원을 울리다. 이것이 진정한 팀 문화다.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붉은 상자 효과, 손흥민, 미국의 존중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손흥민이 청소 직원에게 준 선물이 그가 기록할 그 어떤 골보다 더 중요한 이유 라는 제목의 심층 기사를 실었습니다. 엠마의 이야기는 슈퍼스타의 위대함이 단순히 통계나 트로피, 골에만 있지 않다는 단순하지만 종종 잊히는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주변 사람들, 특히 가장 작은 이들마저도 자신이 보여지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능력에 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MLS로 뛰어난 재능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인 한국의 깊은 문화유산, 존중, 겸손, 그리고 진심, 어린 감사의 문화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 고급 홍삼 선물은 매우 비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3년의 침묵 끝에 엠마를 울게 만든 것은 완전히 무료였습니다. 그것은 인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름이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에게 보여지는 것에 익숙한 슈퍼스타들의 세계에서 손흥민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질적인 선물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10년 넘게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느꼈던 이들에게 존엄성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축구보다 그 어떤 우승컵보다 더 위대한, 그의 진정하고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